국가의 심장이 멎을 때 백성의 삶도 함께 꺼질 것이다. 백성의 길은 피로 물들고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수십 년 전 한국의 운명을 꿰뚫어본 효봉스님과 보우스님은 지도자의 몰락과 국군의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올 충격적 미래를 이미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해주세요. 한국의 권력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은 비어가고 민심은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효봉스님과 보우스님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기둥이 부러지면 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섬뜩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백성은 희망을 잃고 경제는 기초부터 흔들리며 사람들의 삶은 불안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종교적 훈계가 아니라 미래를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통찰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허물어지고 있고 명령은 내려오지만 움직이는 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의 무대는 점점 공허해지고 국민들은 그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혼란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효봉스님과 보우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권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 경고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균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파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효봉스님은 백성이 길을 잃으면 지도는 불에 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시대의 혼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 상실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기업은 불안 속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수행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에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층이 부패와 무능에 빠지면 민심은 무너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의 그림자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 하나하나가 과거 예언의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은 믿을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효봉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고행으로 보낸 한국의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이익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권력이 눈을 가리면 백성의 삶은 어둠 속에 빠진다. 효봉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이 민심을 잃는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남긴 경고의 무게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보우스님은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며 세상의 미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면 백성의 눈물은 강물이 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보우스님은 권력과 재물이 백성을 짓누르는 순간 국군은 쇠락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록으로 전해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언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미리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남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때 어떤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겉은 푸르러도 곧 쓰러진다. 이 예언은 국군의 붕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정치적 혼란은 곧 경제의 동요로 이어지고 경제의 불안은 다시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는 빠르게 갈라지며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옛 예언은 이런 순환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권력이 약해지고 지도층이 민심과 멀어지면 시장과 제도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 희망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현상은 과거 예언이 말한 붕괴의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전통 예언이 말하는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은 하늘과 같다고 했지만 지금의 민심은 더 이상 하늘처럼 받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의 언어는 국민에게 닿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는 권력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백성이 등을 돌리면 나라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민심이 흔들리는 순간 정치의 기둥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분노를 키우고 분노는 다시 사회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 또한 권력이 백성과 멀어지면 나라의 기운이 꺾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난 현실입니다. 민심의 분열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정치와 민심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붕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장위밍은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예언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으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갑작스레 찾아오고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장위밍이 남긴 이 말은 당시 단순한 경고처럼 들렸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나 재난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위밍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 전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그가 남긴 이 말은 한국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위밍은 한국의 권력층이 붕괴의 첫 신호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힘을 잃고 정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회 전반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경제 역시 정치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금융은 불안정해지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으며 백성들은 희망 대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장위밍은 한국이 맞이할 이 상황을 단순한 국가 위기가 아닌 세계 질서 속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섬뜩한 현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두 나라의 예언 역시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나왔지만 그 흐름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은 권력이 무너질 때 백성이 고통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장위밍은 권력의 붕괴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메시지의 뿌리는 다르지만 종착지는 같았습니다. 지도층이 흔들리면 땅도 함께 흔들린다. 이 문장은 한국 전통 예언과 중국 예언 모두가 공통적으로 전한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언은 내부 붕괴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예언은 그 붕괴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세계로 확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시선은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대에서 나온 목소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두 나라의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전해졌지만 공통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은 권력의 붕괴와 민심의 상실을 경고하셨습니다. 장위밍은 그 여파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같으면 땅의 울림도 같다. 이 말처럼 두 나라의 예언은 서로 다른 입에서 나왔지만 같은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예언이 내부 균열을 강조했다면 중국의 예언은 그 균열이 세계적 파국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의 반복이 아니라 같은 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비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두 예언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권력은 힘을 잃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전반은 이미 불안정한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나라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나라의 뿌리와도 같지만 지금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배고픈 백성의 탄식은 나라를 삼킨다라고 남기셨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중년들은 불안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모든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민생의 고통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정치와 사회 전체를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민생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운의 몰락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대출과 과도한 빚은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초가 약해질수록 금융기관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우 스님은 돈의 줄기가 마르면 백성의 숨도 함께 막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이 막히면 백성의 삶 자체가 끊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연쇄 추락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신뢰의 붕괴와도 직결됩니다. 부동산과 금융의 불안은 결국 모든 산업과 가계에 파급되어 나라 전체를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기업은 한 나라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을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위기를 막을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권력은 이 무너지는 기업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탐욕으로 세운 집은 바람 앞에 모래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기업은 탐욕과 이익에 매달리다 결국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 또한 그들과 함께 흔들리며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릴 때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게는 위기에 빠집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잃고 불안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젊은이가 희망을 잃으면 나라는 그림자가 된다라는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세대가 희망을 잃으면 국은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학업을 마쳐도 빚이 남고 노력해도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과 권력의 동반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뿌리와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꺾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몰락의 연쇄이며 앞으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자는 점점 그림자처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현되지 않고 약속은 선언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그림자가 사라지면 빛도 함께 꺼진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가 힘을 잃으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방향이 사라지고 사회 전체가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정치권은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협력이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은 국민을 위한 선택보다 권력 유지를 위한 다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점점 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사리사욕이 권력을 가리면 백성의 울음은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의 공백은 단순히 자리 다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멈추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며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언어를 믿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개인의 몸부림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공백은 곧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존재는 희미하고 정치권은 다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사회는 멈춰서고 있습니다. 행정은 지시를 내려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효봉 스님은 명령은 내려와도 따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침묵과 무력함은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몰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가 멈추고 권력의 공백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세력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이 세력은 국민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목소리를 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강한 권위와 강압적 지배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그 힘에 의지하지만 그 대가는 자유와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보우스님은 검은 권력이 빛을 가리면 백성의 혼은 쇠사슬에 묶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과 같은 혼돈 속에서 등장할 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은 권력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어 교육과 문화까지 지배하려 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갇혀 있고 교사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질수록 교육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현재의 혼란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아이들의 눈빛이 흐려지면 나라는 이미 늙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흔들림은 곧바로 종교와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와 권력을 좇으며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더욱 깊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정신적 공백은 점점 커집니다. 검은 권력이 자리 잡고 교육과 종교가 동시에 붕괴되는 현실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하고 나라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은 살 수 없으며 미래를 준비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효봉 스님은 젊은이가 떠나는 나라는 뿌리를 잃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는 서 있을 수 없듯이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허물어뜨립니다. 남아있는 이들 또한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서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꺾고 국민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심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민은 생존을 위해 분노하고 부유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다쳐갑니다. 세대와 지역 사이의 갈등도 날카롭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할 때 그 사회는 더욱 빠르게 몰락합니다. 보우스님은 백성이 서로를 적으로 삼으면 나라의 울타리는 무너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은 분열을 부추기고 국민은 점점 더 깊은 불신 속에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해체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의 기초는 갈라져 내려앉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국가 전체는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연의 경고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이상 기후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닥치고 계절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위밍은 하늘이 뒤틀리면 인간의 질서도 사라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자연의 반란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폭우와 태풍은 도시를 마비시키고 극심한 가뭄은 농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탈출, 민심의 분열, 자연의 반란, 이 세 가지 위기는 동시에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몰락의 연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한국이 내부의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외부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을 둘러싼 압박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외세의 이해관계는 한국을 새로운 갈등의 무대로 끌어들였습니다. 효봉 스님은 외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나라는 이미 흔들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한국을 협상의 도구로 여기고 국민의 삶은 그들의 전략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외세의 압박이 커질수록 내부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갈라진 민심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더 쉽게 허용합니다. 정치권은 외세의 힘에 기대어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은 자주적인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내전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집니다. 총과 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의 조직은 이미 서로를 향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의 갈등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지역과 계층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스님은 형제가 서로를 겨누면 집은 불길에 휩싸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불신하는 단계까지 깊어졌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작은 충돌과 갈등은 이미 내전의 전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말은 계속되고 있지만 누구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립은 대화를 삼키고 대화는 결국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수도 서울은 점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였던 서울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행정명령은 내려와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도에 불이 꺼지면 나라는 어둠 속에 묻힌다. 효봉 스님의 이 경고는 지금 서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국정의 기능은 이미 멈춰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심장이 멎은 수도는 단순한 도시의 침묵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침묵이었습니다. 혼란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이 남긴 경고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몰락과 민심의 붕괴, 경제의 추락과 사회의 갈등.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수십 년 전 그들의 입을 통해 경고된 바였습니다. 권력이 백성을 버리면 하늘도 그 권력을 버린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이 남긴 이 문장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어떤 원리로 무너지는지를 알려주는 통찰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이 예언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은 흔들리고 국민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내부는 이미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위밍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가 단순한 내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도 무너진다. 장위밍의 이 말은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의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의 몰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를 동시에 흔드는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효봉과 보우는 내부 붕괴를 강조했고 장위밍은 그 붕괴가 외부로 확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예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혼란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 외세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경제와 정치의 붕괴는 주변국과 세계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위기가 아니라 국제적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예언은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이 외부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 그 고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예언을 함께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한 미래를 마주합니다. 한국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시아와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의 경고, 그리고 장위밍의 메시지. 이 세 목소리는 지금 하나로 모여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몰락의 길목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선택이 없다. 이 문장은 단순히 한 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성격을 압축해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지만 다가올 시간에는 길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효봉 스님과 보우 스님은 국민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권력의 몰락과 사회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위밍 또한 그 시기를 특정하며 한국이 거대한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질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혼란을 거듭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불안을 달래지 못합니다. 희망을 약속하는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 약속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납니다. 길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선택이 사라진 자리에 서 있으며 그 자리는 곧 몰락으로 이어지는 절벽이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공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의 역할이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분열하는 순간에도 예언은 끊임없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경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붕괴와 정치적 무력, 청년의 탈출과 사회의 분열, 외세의 압박과 자연의 반란. 모든 징조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언이 향하는 최후의 순간은 단순히 한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택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 무게가 지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시간이 흐르는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갈림길이자 변곡점입니다. 효봉 스님은 운명의 해가 오면 모든 길은 합쳐져 하나가 된다라고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이 직면한 수많은 위기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몰락, 청년 세대의 절망과 사회의 분열, 외세의 압박과 자연의 재앙.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은 그 흐름의 끝자락이며 한국의 국운이 새롭게 쓰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은 이 해를 단순한 달력의 한 장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운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징조를 목격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목소리, 언론에서 쏟아지는 불안한 소식, 자연이 보내는 극단적인 경고. 모두가 다가올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징조를 무시하면 재앙은 갑자기 닥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고처럼 작은 신호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경제의 기초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교육과 종교의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외세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개인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운명 앞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작은 불씨가 어둠을 밝히고 작은 선택이 나라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꾸는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몰락은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이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곧 대한민국의 선택이 됩니다. 2025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이 말한 모든 징조와 경고는 현실 속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으나 새 길은 만들 수 있다. 이 말처럼 절망 속에도 희망의 문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예언이 하나로 모여 가리키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 길은 위기와 몰락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 그리고 경고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길. 202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쓰이는 해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